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테마주들 위주로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어제 뉴스에 마이크 타이슨 권투 선수가 비행기 안에서 주먹을 휘둘렀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이슨 뒤에서 아주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타이슨 같은 그런 권투 선수나 이렇게 이 외모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경계할 수 있는데, 만일에 조선시대 선비 같은 사람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등락폭은 매우 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선방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안타깝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제 미국 시장이 JP 모건 다이먼 회장의 얘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급등락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급등했다가 급락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빠지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2시 정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는 했는데, 그 전부터 이미 밀렸어요. 그러니까 상승분을 다 되돌리고 거기에서 반등을 살짝 하려고 하다가 인터뷰 내용이 나오면서 그냥 많이 빠졌는데, 거의 일직선으로 또 떨어졌어요. 그렇게 일직선으로 움직이면은 주가가 빠질 수 있다,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어제는 흐름을 보고 아침에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들, 지금 하루 종일 언론에서는 0.5%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공포스럽다. 그냥 단순하게 겁먹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긴장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한 2-3개월 정도는 이 시장에 대해서 아주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댓글에 아직도 5월 이후에 미국 시장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저는 올해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올해의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전에는 경제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때 조금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가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파월 의장의 얘기는 여름이 지나기 전에 끝내버리겠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여름까지는 괜찮다라고 시기를 엄청나게 많이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융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약세일 수밖에 없고, 외인의 선물 매도가 14,000계약을 돌파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살짝 줄여지긴 했는데, 그건 줄인 게 아니고 줄여진 거예요. 개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그렇게 됐고, 중국 시장이 오늘 의외로 올랐는데, 어제 위안화가 약세여가지고 중국 시장이 빠졌다. 근데 위안화 약세는 어제 12시 정도, 그 정도 부근으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중국 시장은,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다가 오후장에 들어서 올랐다가 내려왔잖아요. 그게 위안화 영향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변했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위안화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 두 개 통화가 흐름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그냥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 발언 때문에 그 두 개 통화가 왜 그렇게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일까 하는 거죠. 달러하고 유로 쪽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이 두 개 통화가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유럽의 3월 그 인플레이션율 잠정치가 기존의 그 확정치가 잠정치 나왔던 거에 대해서 7.5%에서 7.4로 조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월가는 2.5였는데 잠정치가 이번에 최종치는 2.4였고 유럽의 4월 소비자 신뢰 잠정치는 마이너스 16.9가 나왔습니다. 이전은 마이너스 18.7이었고 전망은 마이너스 20이었는데 그거보다는 뭐 조금 높게 나왔고 미국의 4월 그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17.6이 나왔어요. 이전은 27.4였고 전망은 21이었는데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조건 이거는 8.2로 나왔는데 이전은 22.7이었다. 예. 별로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고용은 늘었어요. 41.4. 이전은 38.9였고 신규 주문이 많이 줄었는데 17.8. 이전은 25.8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그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요게 지금 18만 4천 건이 나왔는데 이전은 18만 6천 건, 뭐 전망은 18만 건, 뭐 거의 뭐 거기서 변하지는 않죠. 얼마 전에 그 16만 건 정도 나온 게 그게 아주 충격적인 숫자였고 그 이후에는 뭐 이 정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5년물 그 물가 연동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금리가 마이너스 0.34예요. 마이너스 0.34. 근데 이전치가 마이너스 1.5였습니다. 1.5. 네. 어제 좀 특이한 사항은 그 미국의 10년 그 균형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 균형 인플레이션이 3%를 돌파했어요. 그게 지금 보여주는 수치가 20년까지 보여주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오른 적이 없거든요. 예. 2.93이었거든요. 근데 3.02가 나왔어요. 어제. 이렇게.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가 2월 경제 활동이 연간으로 9.1%, 이전은 5.1%, 전망이 6.6%. 지금 현재 리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리튬이 거의 남미 쪽에 많이 묻혀 있어요. 아르헨티나, 칠레, 뭐 이쪽으로, 예. 그쪽으로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해서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재련을 해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경로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는 이런 광물을 재련하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거의 뭐, 휘토류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게 재련하는 시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호주하고 미국도 이제 그런 장비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포스코가 그쪽에다가 상당히 큰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지금 남미 쪽도 이 원자재 특히 2차 전지 소재 관련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크게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공격은 멈추는데 더 이상 진격적으로 일단 군대를 더 돌렸고 마리우폴은 뭐 파리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가짜뉴스다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AA2로 유지를 하고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장률도 2.7%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그 탄탄한 성장성 그리고 다양한 그 경쟁력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은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그 보수 매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유 대금 그거 안 주고 70억 달러 그거 안 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 선박을 통과 못 시키게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이거 뭐
큰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 다른 어떤 그런 무력 공격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가 그 빠르면 유럽에서도 7월 달에 채권 매입이 끝나고 금리를 바로 올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제 유럽 시장이 잘 올라가다가 9시 넘어서 10시 다 돼가지고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나온 뉴스가 이 뉴스예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7월 달에 올릴지도 모른다라는. 예. 그리고 파월이 0.5%를 올리는 거를 이번 회의에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까지 작년 연말부터 해서 그 연준에 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해가지고 자주 나왔었는데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0.5%포인트 올린다. 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게 간다. 예. 뭔가 단호하고 이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거는 바뀐 정도가 아니고 이게 뭐 매파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번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그 이 뉴스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공포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자가 계속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0.5% 올려야 되고 뭐 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자가 0.5% 지금 시장은 0.5% 3번 인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우리가 보는 대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3번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애매하게 아주 애매하게 얘기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공급 차원에서의 어떤 기대 그런 거 아예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그 포기하겠다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아예 지금은 물가를 잡으려면 만일에 이 공급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수요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공급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물론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공급은 기대를 안 한다면 수요를 누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수요를 누를 만큼의 강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거는 뭐 매파보다 더한 매파입니다, 이거는. 예. 이거 시장이 뭐 0.5%포인트 올린다 해가지고 빠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어제 얘기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3월에 정점이냐, 라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건 믿지 않는다. 신속하게 중립금리에 도달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면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 외에 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물가는 공급망 쪽 원인이 가장 큰데 이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려가지고 경제가 이게 지금 피해를 입는다고 수요를 완전히 눌러버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경제가 피해를 입는 것조차도 지금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침체 없이 물가를 내릴 수 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는 또 얘기했어요. 예.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파월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제 그 블랙록 수석 전략가가 그 뭐 어떤 뭐 그 회의가 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저렇게 빨리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분기에 주가가 빠질 때 블랙록은 주식을 확대했다. 주로 선진국 유럽보다 미국과 일본을 확대했다. 특히 미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또 이번에는 좀 다른 무기가 또 들어갑니다. 드론 중에서도 다른 무기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이나 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런 무기하고 뭐 이게 대포하고 이런 거 가져가는데 지금 향후 4주간 이 전쟁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독일의 국방장관도 향후 2주 동안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무기를 빨리 지금 지원해줘야 된다. 빨리. 그것도 중화기를 빨리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러시아의 그 의지를 꺾어야 된다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어제 연준 의장의 그 얘기를 보고 오늘 노무라 증권이 6월달, 7월달 연준이 금리를 0.75%씩 2번 올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시장은 늘 0.5%라고 얘기하면 0.75 이렇게 가잖아요. 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여튼 뭐 그렇게 전망을 했고, 그리고 그 세계 철강 협회에서 지금 어제 제가 뭐 철강 금속 산업이 재평가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이 세계 철강 협회에서 올해 철강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세계는 2.2%에서 0.4%로 하향하고 원인은 전쟁 때문에 그렇다. 전쟁 때문에 철강 수요가 줄어든다. 좀 납득이 좀 안 되는데 하여튼 선진국은 4.3에서 1.1로 줄고 개발도상국은 5%에서 0.5%로 줄어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5에서 1.2 아주 소폭 줄어드는데 다른 쪽은 크게 철강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3월 도시 지역 그 실업률 얼마 전에 5.5에서 5.8로 올랐다고, 많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 지역 16세에서 24세 요 연령층의 그 실업률이 16%가 나왔어요. 물론 숫자로 보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은 15.3%였어요. 15.3%였는데 16%가 됐다. 구직자 증가폭은 34.6%였는데 채용 인원 증가폭이 5.7%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은 봉쇄 때문에 아주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평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 수는 있죠. 다만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많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 대학 졸업자 수는 내년에 1,000만 명을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0년도에는 870만 명 정도 됐던 게 한 20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다른 거 볼 거 없고 연준 의장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외환시장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 어제 위안화 약세로 중국 시장이 하락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위안화 약세가 더 커졌음에도 중국은 왜 오르는 걸까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위안화가 도대체 언제 약세로 튀었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10시 반에 시작할 때 6.436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6.45 이상으로 이렇게 튀어 오르거든요. 근데 그게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에, 중국 시장이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국 시장이 빠지는 거랑 안 맞아요. 안 맞고 오늘도 또 이게 약세로 이렇게 6.495 정도, 장중에 6.5를 돌파를 살짝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128엔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엔화 약세가 계속 갈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강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게 중국에서 돈이 빠져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이 얘기는 일본에서 대출을 많이 내가지고 투자를 해놨다가 지금 갑자기 위험이 증가를 해서 상환을 빨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엔화가 강세를 띌 때 그럴 때가 조금 하게 보는 이유가 대출을 냈던 자금이 상환 들어간다라는 거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환율, 이 두 환율의 움직임이 딱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돈을 빼서 일본 엔화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그렇다면 오늘 중국 시장은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중국도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설명하기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게 알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봉쇄 때문에 이 봉쇄에 대한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부분적으로 이게 해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해제를 해주고 있어요. 공장도 지금 그 600개 이상의 공장을 가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허락을 해줬거든요. 다만 그 공장에서 못 나와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장을 돌리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그 정도로 지금 좀 궁여지책을 찾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국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렇게 봉쇄를 끌고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건데 내일 갑자기 뭐 주가가 뭐 폭락하고 어떤 큰 뭐 그런 사건이 터지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뭐 염려할 문제는 아닌데 다만 지금 현재 이 중국의 환율 미국채의 금리가 오늘 5년물과 7년물이 3%를 돌파했어요. 뭐 10년물하고 역전은 말할 것도 없고 3%를 돌파했다가 내려왔는데 금리가 이제 물가가 만일에 정점이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물가가 정점이고 경제 성장률이 훼손된다면 금리는 내려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 의장이 물가가 정점이냐라고 이거 모르겠다,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오늘 금리가 2.97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금리하고 그리고 위안화가 얼마까지 약세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제부터 이게 가파르게 이렇게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양을 보면 상당히 조금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6.5 정도는 중국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게 6.8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안 좋습니다. 7위안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느냐. 지금 현재 엔화가 2달 동안 약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자금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 중국 시장에 지금 현재 위안화 그리고 미국 시장의 금리 이거를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일단 급등락을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연준의 의장 발언 때문에 시기가 어마어마하게 당겨질 것 같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간다면 제가 1.5% 금리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위험 자산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2달 금리 올리면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금. 근데 3번 연속 가버리게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5, 6, 7이에요. 5, 6, 7, 7. 네. 뭐 전략이 있으니까 뭐 긴장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번에 금리를 결정하면서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또 뭐 점도표도 뭐 점도 찍고 또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개별적인 뉴스는 자동차 회사들이 특히 BMW가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기차에 올인하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연기관을 유지하겠다. 이게 원자재, 특히 리튬, 니켈, 코발트는 어차피 지금 중국이 거의 다 잠식을 해버렸어요. 아프리카에서 나는 그 코발트가 거의 뭐 중국의 자본으로 지금 캐내고 있는 거라 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니켈하고 리튬을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리튬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BMW가 그렇게 얘기했고 포드와 도요타 같은 경우도 지금 내연기관을 같이 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하는 속도가 투자는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게 빨리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RBC 캐피탈이 그 엑슨모빌은 투자 의견을 상향했는데 쉐브론은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어요. 그 지금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들별로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고려아연이 작년에 그 아리백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데 신재생에너지로 모두 생산하는 거를 이제 아리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작년에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가입을 해가지고 뭐 호주에서 이 그린 수소 그걸 가져와가지고 근데 이게
고려아연이 1년에 전기료가 3천억이 나간다고 합니다. 3천억이.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돈 더 많이 들겠죠. 그게 바로 그 기업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쇼크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전력이 독점인 공기업에 독점되어 있는 나라는 이 공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해외에 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그거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뭐 변화가 좀 있고 한데 오늘 중요한 점은 연준의 태도 변화, 연준 의장의 태도 변화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공포스럽다고 얘기를 해서 갑자기 또 두려워하시거나 또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요. 아직까지는요. 네, 금리도 있고 금리가 1.5% 넘어갈 때까지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